자, 들어갈게요. 하여튼 뭐 프린트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되시죠? 예, 되시고 뭐 중간중간에 제가 막 화내고 막 그런 거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거지. 관심도 없으면 안 그래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죠? 뭐 하세요. 막 그런 거는 열심히 하라는 거지. 그래서 좀 이렇게 막 화를 내고 그래도 좀 귀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귀엽죠? 별로 안 귀여워요? 그래서 3번을 가시면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핵심 4로 가볼게요. 핵심 4. 만만치 않아요. 탄력성 찾으셨습니까?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그럼 잠깐 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세요. 탄력성을 제가 다 집어넣었는데 보시면은 세 가지 탄력성이 있어요. 네 가지가. 자, 탄력성의 종류 네 가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가 뭘 올라가야 될지를 모르죠. 그래서 지금 제가 A의 비탄력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B에 대한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입니까? B가 내려갑니까? B의 변화율에 대한 A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세 가지로 봤을 때 지금 갈 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자체가 이건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생략이 됐거든요. 그럼 A와 B 중에서 아까 그냥요 B가 내려갔어요. 그러면 뭐가 내려가죠? 가격 변화율이라는 게 내려가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이제 가격이에요? 소득이에요? 소득에 대해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내려간다고 돼 있나요? 소득이 내려가고 뭐가 올라갔어요? 수요량의 변화가 올라갔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나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볼 거지만, 자, 지금 갑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최초점이라는 게 있죠. 중간점이 있고, 아까 정성적이었어요? 정량적이었어요? 정량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따보세요. 정열중. 교차 탄력성은 따보세요. 대보독. 자, 수요를 공급만 바꾸시면 되죠. 가격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 그래서 물리적 공급 수직이고 단기는 비탄력적이고 장기는 탄력적이죠. 그럼 이제 넘겨보시면 요즘 트렌드가 뭐가 나오냐면 넘겨보세요. 전 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탄력성은 5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 자, 탄력성이 넘기시면은 전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은 탄력성이 지금 5가지라는 게 있나요? 그러면 수요량이 변화율이 무한대예요. 그럼 무슨 탄력적이죠? 완전 탄력적이어서 수평이에요. 그럼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양이 엄청 많이 변하죠. 그 다음에 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건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그러면 가격 변화가 커요? 수요량이 변화가 커요? 수요량이 변화가 크다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자 1이면 그냥입니까? 변화율이 같습니까? 같고 비탄력적이라는 거는 뭐의 변화가 크죠? 가격 변화율이 오히려 크겠죠. 이해 갔나? 0이면 그냥이야 완전 수직이야. 0이 되겠죠. 5가지 탄력성을 물어보기도 해요. 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중간점이라든지 평균점에 대한 건 이따가 해드리고 하고 지금 소득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봐봐.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늘리는 게 그냥이야 정상적인 재화야. 그럼 정상적인 이 값이 마이너스가 돼요? 플러스가 돼요? 근데 소득이 높아지면 양을 주는 게 열등제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소금이나 간장 같은 거는 중간재는 어떻게 돼요? 중립재는 상관이 없죠. 그럼 탄력성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렬중. 정렬중은 그냥입니까? 소득에 대한 겁니까? 그럼 같이 움직이면 무슨 재? 정상재. 반대로 움직이면 변화가 없으면 중간재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이렇게 합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XJ, YJ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XJ 가격에 대한 YJ의 수요의 교차 탄력성 나올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XJ 가격이 내려갑니까? 내려가요.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몸매에 대한이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XJ가 내려갑니까? XJ 가격 변화율이 내려가죠? 그럼 뭐가 올라가죠? YJ가 올라간다는 거를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럼 XJ가 비싸면 YJ 샀어요. 무슨 재죠? 대체재죠. 그러면 플러스 값이면 이건 무슨 재다? 대체재가 되죠.
정상제는 지나갔어요. 제발 좀, 그죠? 우리. 모르면 입을 그냥 막고 있어요. 정상제는 갔어요, 벌써. 대체제고. 그 다음에 커피가 비싸면 커피만 안 사요. 설탕도 줄어들어요. 그럼 반대면은 열등제가 아니라 보완제죠. 보완제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야. 우리 지적질이 아닌지, 그지? 자, 할게요. 보완제고. 대보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커피와 소금은 상관이 없죠.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은 독립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정열증, 대보독. 그럼 정열증은 그냥입니까? 요거는 소도탄력성입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요. 다른 제와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죠. 아시겠습니까? 여기 가장 힘들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수요의 가격이 생략이 됐어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은 내가 가르쳐 줄게. 대체제가 중요합니다. 무슨 제가? 그러면 내가 아니라 제 친구, 여자친구가 몇 명 있어요. 자, 그러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죠? 비탄력이다, 탄력이다. 탄력. 자, 그럼 갑니다. 프린트 갑니다. 그럼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용도 전환이 곤란할수록 용이할수록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죠? 그래서 상공용보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러면 저가보다는 고가가 더 가격이 오르면 좀 반응을 하죠. 그 사치제나 이런 것들 그렇게 보는데 대체제가 잘 나와요. 무슨 제가 잘 나온다? 대체제 위주로 가져가세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탄력성이 탄력적, 비탄력적, 단위 탄력적의 기업의 총수익과의 관계가 나오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 나오면 잘 해드리는데 탄력성에 따라서 우리가 기업의 총수입이 달라져요. 총수입에 대한 마케팅이.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기업의 총수입이라는 것은 가격 곱하기 수량이 되거든요. 그럼 P가 500원이면 양이 10개다 라고 한다면 5,000원을 지불하시겠죠? 이 면적이 클수록 수입이 커지거든요. 근데 단위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탄력성이 1입니까? 직각삼곡선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과 양이면 임의의 점 2점을 찍어요. 그럼 여기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이 변화와 이 변화가 같기 때문에 수입의 변화는 없습니다. 수입의 변화는 있다 없다? 없지만 양의 변화만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탄력 비탄력이라는 게 있어요? 탄력적은 그냥입니까? 지금 대체제가 많습니까? 그러면 기업가가 팔려는 대체제가 굉장히 많죠? 그럼 수요자가 불리해요? 수요자가 유리해요? 그럼 기업가가 불리하죠? 그럼 가격 올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저가 정책을 써야 총수입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해하나요? 자, 비탄력적은 그냥요. 대체제가 적어요. 갈 데가 없죠? 가격 올려야 돼요? 가격을 내려야 돼요? 가격을 올린 것만큼 사겠죠? 그러면 가격 올린 것만큼 올라가니까 수입이 올라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탄력적일 때는 그냥요. 가격과 수입이 반대예요. 비탄력적은 같이 움직이죠? 그러면서 비탄력. 그냥이야 짝대기가 같이 올라가. 그럼 비탄력적 할 때는 가격이 오르면 수입도 늘어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비단 고가. 비탈 고가. 그럼 비단은 고가죠? 그럼 비탄력적일 때는 저가를 선택해야 돼요? 고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럼 수입이 올라간다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은 아직 안 나오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게 있나요? 그 완전 비탄력적은 그럽니까? 수요 곡선이 완전히 서 있습니까? 그럼 서 있으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불리하죠? 올린 것만큼 수입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들어보세요. 만약에 500원에 10개를 사시면 5,000원의 수입이 있죠. 그럼 만약에 10%로 550원이 오르면 그냥입니까? 5,500이 됩니까? 그러면 증가시킨 것만큼 수입이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완전 비탄력 쪽도 가격 변화 시 그냥입니까? 총수입은 변합니까? 수요량이 변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근데 찍어줄게. 그냥 기억, 니은 나와. 탄력, 비탄력 있지? 거기다 적어. 그냥 기억, 니은만 나옴. 기출에는. 찾았죠? 그죠? 그래서 다른 것들은 제가 그냥 넓히기 위해서 한 거지, 시험 문제는 잘 출제가 안 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뭐의 변화에 대한 뭐의 변화예요? 가격 변화에 대한 공급량의 변화고,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죠. 근데 단기는 따라서 단비 장탄. 재밌는 게 단기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장기는 그러면 수요만 그리겠어요? 공급도 그리겠어요? 둘 다 그래요. 그죠? 맞나요? 수요 입장에서는 장기면은 그냥입니까? 대체제가 많아집니까?
공급 입장은 시간을 많이 주어질수록 좋거든요. 그럼 단비 장타는 그냥입니까? 둘 다 답니까? 둘 다예요. 단비 장타 아예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맞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밑에 보시면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요? 이건 다릅니다. 이건 생산의 기간, 만드는 기간이에요. 그럼 아파트하고 옷 중에서는 아파트는 그냥입니까? 오래 걸립니까? 비탈리기고 신규주택이 오래 걸리죠. 맞습니까? 근데 옷은 딱 1시간이면 만들죠. 그럼 생산의 소요 기간은 오히려 짧을수록 좋다는 게 바뀌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단비 장타는 장기가 탄력적이고 생산의 기간이 길수록 짧을수록 더 탄력적이다라는 걸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계산 문제까지 한번 볼게요. 기출로 갑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77페이지로 가시면은 기출은 다 풀어드릴게요. 77페이지로 가시면은 지금 문제가 13번인데 다른 건 알겠는데 3번을 지금 이해를 못해요.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하셔야지. 경제학 원론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탄력성은 그냥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그러면 원래는 탄력성이라는 것은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은 이 서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럼 요건 탄력적, 비탄력적. 더 완만하면 탄력성은 그냥이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자극은 틀려? 같은데 반응이 다른 거죠. 이걸 보는 게 탄력성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를 따라오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물어보지 마세요. 탄력성은 이 선상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요 점이 1이 됩니다. 얼마가 된다? 이 올라갈수록 탄력성이 커지고 내려갈수록 탄력성이 작아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가. 그냥 선상에 따라 틀려. 선상에 따라 틀리다 가지 왜 그러냐는 공인중개사님 안 물어봐요.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3번이 어려웠지 다른 것들은 다 이해가 갔던 거였거든요. 3번은 맞나요? 그러면 우하향은 선분에 주어진 수요곡선의 그 선상의 측정 지점에 따라서 탄력성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것만 가져가세요. 맞아요? 굳이 물어본다면 중간이 그냥이야 1이야. 올라갈수록 높아지지 내려갈수록 낮아진다? 그렇게 가져가세요. 이 원리까지 설명해 주면은 여러분들도 못 알아듣고 나도 힘들고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선상마다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만 가져가. 이해 갔지? 근데 출제원이 그때 당시 양심이 있었던 게 이걸 처음 냈던 지문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알 거라고 생각하고 낸 거죠. 그럼 가볼까? 물론 다른 것도 모르겠지만 1번이었어요? 자,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건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그러면 천천히 갈게. 대체제가 많아요 적어요? 선택의 폭이 좁죠? 그럼 가격을 어떻게 해야 돼? 올린 것만큼 수입이 높아지거든요. 맞습니까? 그럼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자, 어떻게 됩니까? 임대료가 상승만큼 수입도 증가라고 하셔야 되죠. 아까 이거 나온다 그랬잖아. 기억나요? 잘해야 돼, 이거. 대체제가 지금 탄력성 대체제가 없는 경우보다 대체제가 있는 경우가 더 탄력적이 되고. 문제 풀어왔잖아. 빨리빨리 해야지. 4번 있어요? 따라봐. 단비 장탄. 그럼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죠.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더 탄력적이 되는 거죠. 탄력성이 작아진다, 커진다? 그럼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탄력성을 이걸 다 못 줬기 때문에 약속을 할게요. 지금 이걸 다 적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은 답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량이 내려가요? 가격이 내려가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약속해요? 그 다음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수요의 소득 탄력성입니까? 그럼 뭐가 내려가죠?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할게요. 지금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14번인데 14번 지금 보고 계셔요? 자, 14번 갑니다. 자, 14번을 보시면은 자,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소형 아파트가 임대료가 10% 상승했는데 소형 아파트 임대료가 5%가 하락했죠. 그럼 대입시키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자, 하락 상승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는 물어봤을 때 10%가 상승을 했죠. 가격이. 그러면 수요량이 몇 %가 감소했어요? 5% 감소했나요? 그죠? 그럼 이거는 몇 점 몇이죠?
0.5니까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런가? 그 다음에 지금 아파트가 비싸니까 오피스텔을 샀지. 무슨 죄야? 그럼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15번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갈게요. 여러분들이 오피스텔 가격이 비싸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그럼 수요를 늘리겠어요? 감소시키겠어요? 그걸 물어본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그럼 이건 탄력성을 몇 점 몇이라고 놨죠? 2.0이라고 놨죠? 그러면서 지금 그냥입니까? 지금 가격만 주어졌습니까? 그러면 4%를 주어졌죠? 이걸 곱하라는 얘기예요. 8%만큼 감소한다는 거죠. 이건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보다는 저는 퇴근 트렌드가 16, 17, 18이에요. 싸그리 다 별표 3개 치세요. 싸그리 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가 16, 18이 똑같은 문제고 17번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건 무조건 떠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제가 소도 탄력성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17번 있죠? 자, 요거. 별표 몇 개 쳤어요? 3개 쳤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가지고 봅니다. 자, 그럼 소득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들어갈게요. 자, 그럼 대입시키면 돼요. 자, 천천히 갈게요. 이건 하나씩 대입시키는 게 좋아요. 자, 소득 가격 탄력성이 0.9죠. 소득 탄력성이요. 0.5가 되겠죠. 지금 17번 하고 있는 건 알겠습니까? 자,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죠? 2%가 상승했죠. 그러면 수요량이 몇 퍼센트가 줄어요? 1.8%만큼 빠진 거죠. 그런가? 근데 이 지역이 그냥요, 소득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수요량이 더 증가될 수도 있죠. 그러면 감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금 4%가 증가를 했죠? 그럼 4%를 곱하게 되면 몇 퍼센트만큼 증가? 2%만큼 증가죠. 맞나요? 그러면 2에서 1.8을 빼면 0.2만큼 증가분이 되겠죠? 변화가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얘는 거의 시험 문제 99% 나옵니다. 그죠? 가져가셔야 돼요. 몇 표 쳤어? 몇 개 쳤어? 3개 쳤죠? 이해 갔죠? 그죠? 잡으시고. 그 다음에 16번으로 갈게요. 16번으로 가시면은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16% 상승했더니 다세대 주택이 늘어났죠? 그럼 이건 그냥요, 대체제예요. 그럼 대체제주 중에서 답이 있겠네요.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했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는데 16%가 증가했는데 몇 퍼센트가 감소했어요? 그럼 몇 점 몇이죠? 0.25죠. 그러면 정답은 1번밖에 없네요. 지금 교차 탄력성은 안 구했어도.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일로 와봐요. XJ의 가격에 대한 YJ의 수요는 그냥입니까? XJ의 가격이 내려갑니까? YJ가 올라가 버려요. 그런가요? 그럼 잡을게요. B를 보세요. B. B 있어요? 16번에 B. 자, 한번 읽어볼게. 다세대 주택서부터 한번 읽어본다. 시작. 다세대 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돼 있어? 한 번만 더 읽어봐. 시작. 다시 한번. 자, 그럼 일로 와봐. 그럼 다세대 주택이 그냥이야 위로 올라가. 다세대가 올라가요. 맞나요? 그럼 앞에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격이 생략됐습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생략된 거죠. 이걸 아셔야 될 풉니다. 맞나요? 아파트 가격이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생략이 된 거거든요. 맞나요? 그럼 뭐의 가격이 내려간다고? 아파트. 그럼 뭘 내리고? 아파트의 가격을 내리고 다세대 수요를 올려서 교차 탄력성을 구하는 거죠. 그런가요?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몇 퍼센트가 상승했죠? 16%. 다세대 주택이 몇 퍼센트? 그러면 0.5가 되는 16번의 1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체크하셨습니까? 그 다음 18번도 마찬가지예요.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상승했더니 오피스텔 수요는 감소하고 소형 아파트가 늘어났죠. 그럼 무슨 죄겠어요? 대체제가 되게 대체제. 자신이 없어. 보완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대체제니까 몇 번 아니면 몇 번? 2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죠. 자, 밑줄 쳐봐.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그냥이야 소형 아파트가 올라가. 소형 아파트가 올라가요.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형 아파트가 올라가죠? 그러면 그냥이야 다른 가격이 내려가. 어떤 가격이 내려갈까?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의 가격에 대한 게 생략된 거죠. 맞습니까? 그럼 오피의 가격에 대해서 소형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오피의 가격을 말씀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소형 아파트의 수요는요. 그러면 몇 점 몇이죠? 0.5가 교차 탄력성이 되겠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여기 계산 문제는 기출 문제 위주로 가세요. 그죠? 이 세 가지가 가장 유력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19번은 했었죠? 20번을 한번 보세요. 20번의 답을 보시면은 자, 20번에 1번을 보시면은 수요가 그냥이에요? 완탈이에요? 그럼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고정돼 있겠어요? 수요량이 무한대로 바뀌겠어요? 무한대로 바뀌었죠. 아까 내 프린트에서 했었잖아. 그러면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21번에 B가 더 했었죠? B가 들어가야 되고 넘겨보세요. 22, 23, 24 다 있고 자 이제 예상 문제를 완전히 조질게요. 예상 문제로 가시면은 자, 예상 문제 아까 제가 9번 문제를 안 했었네요. 예상 문제를 너무 또 안 풀어드리면 안 되니까. 9번 문제 가셨어요? 자, 그럼 가볼게. 지금 토지의 공급이 그냥이야 완전 B야. 그럼 날 봐봐. 어딜 찍어? 밑을 찍지? 얘기해봐. 요. 그러면 공급량이 줄어들어 공급량은 불변이야. 불변이죠.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럼 수요만 증가하면 지가는 상승하겠죠. 그걸 물어본 거죠. 그런가요? 자,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이 서로 역의 관계가 수요 법칙이죠. 그럼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죠?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이건 이동입니까? 형태입니까? 형태는 생긴 모양이 우측으로 내려가는 곡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소득이 증가, 가격 상승의 예상도 늘어나죠. 자, 근데 그냥입니까? 대체재 가격이 상승하면 늘어나죠? 보완재 가격으로 하락해야 되거든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자, 5번을 가볼게. 임대료가 높으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게 수요 법칙인데, 자, 봐봐. 여기 두 번째 줄에 다른 재화라는 단어가 들어갔지. 그럼 다른 재화가 들어가면 소득 효과야, 대체 효과야? 대체 효과야. 소득 효과는 다른 재화가 등장이 안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소득 효과를 무슨 효과로 묶으셔야 돼요? 대체 효과. 그러면 4번을 가시면 수요와 공급이 동일하게 감소했다고 돼 있죠? 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아직까지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좀 전에 제가 이거 아직 출제됐다 그랬어, 안 됐다 그랬어? 자, 그냥입니까? 감소폭이 같습니까? 같죠? 자,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죠? 손 들어보세요. 수요 감소는 그냥입니까? 다 내려갑니까? 다 내려가요. 그런가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양만 감소를 합니까? 가격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양은 감소하는데 가격은 알 수가 없죠? 아까 제가 동일하면 그냥이야 몰랐던 게 불변이야. 자, 가격이 100원 떨어진 다음에 100원 다시 올라갔죠? 그럼 가격은 원래대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가격은 그냥이다. 가격은 불변이다. 양만 감소하는 거지. 뻥쳤나 봐봐. 맞아요? 이게 맞잖아. 다 맞히잖아. 그냥. 그 정답 몇 번?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13번. 이 저자가 하신 것도 좀 볼게요. 13번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로 와봐요.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자체는 가격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이 변화인데요. 아까 얼마가 기준이 있죠? 1이에요. 대답해봐요. 그럼 1보다 작으면 탄력, 비탈.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죠? 0.5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럼 뭐의 변화가 작죠? 수요량의 변화가 작다는 거죠. 뭐 이해해야 되는데? 나 지금 13번에 5번 하고 있는데 찾았어요? 비탄력적은 1보다 작죠? 그럼 2분의 1도 비탄력적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2가 작아요? 1이 작아요? 그럼 뭐가 더 크죠? 2가 더 크죠?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보다는 가격 변화가 더 크겠죠?
아, 미치겠다. 이게 더 크죠? 가격이 이만큼 상승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줄었잖아요. 이해했습니까?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케이? 요 이해 갔어요? 갔고. 그 다음에 14번. 자, 1번. 대체재가 많으면 수요가 탄력 비탈. 탄력. 아파트 가격 변화는 수요량의 변화로서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합니까? 수요 곡선 상에서 점유의 이동이라는 거죠. 얘기 좀 해요. 가격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했죠.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런가요? 자, 지금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크다 그랬죠. 나봐, 요. 그냥이야 윗대가리가 커. 그럼 이게 2가 되지. 그러면 그냥이야 탄력이야. 그럼 가격 변화가 커, 수요량의 변화가 커. 그 얘기를 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자, 탄력적이라는 게 맞겠죠. 가격 변화보다는 수요량의 변화가 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1보다 작으면은 비탄력적이죠. 가격을 올린 것만큼 수입도 증가한다라는 5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오케이?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15번. 자, 봐봐. 수요에다 동그라미 쳐봐, 수요. 여러분들 수요는요, 생산이나 이런 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5번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죠. 생산 기술과는 탄력성이 상관없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 16번 갈게. 맨 밑에 5번을 봐봐. 그냥이야, 완전 비탄력적이야. 봐, 어딜 찍어? 밑을 찍죠. 그러면 양은 변화가 없죠.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가격은요, 상승한다는 거죠. 그걸 노린 거죠. 5번이 정답인가요? 17번에 틀린 거 4번.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되죠? 그럼 인하해야 돼요? 가격을 상승시켜야 돼요? 수입이 증가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좀 응용을 하신 거예요. 문제는 비슷한데 들어보세요. 자, 이거 대입시킵니다, 아까. 자,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자, 그럼 갑니다. 대입시켜 볼게요. 자, 지금 그냥입니까? 지금 수요 가격 탄력성이 1.2입니까? 맞나요? 자, 아까는 가격이 나왔었는데 수요량이 나왔죠? 그럼 수요량이 6%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냥요, 가격을 내려서 그래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따라서 믿나? 밑은 나눈다. 오빠 믿나? 아따. 그 가장 중요한 게 6을 2로 나누면 얼마죠? 3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3하고 2를 곱하면요. 자, 이거는요. 따라서 믿나? 밑은 어떻게 된다?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6을 3으로 나누는 거죠. 오빠 믿나? 오빠 안 믿나? 믿어. 그러면 6을 1.2로 나누는 거죠. 나눠보세요. 6을 1.2로 나누면 5가 되는 거죠. 5% 하락한 거예요. 응용 문제예요. 몇 번? 1번이 정답이죠. 이해 갔나요? 근데 19번 문제는, 자, 요거는 이제 변화율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볼게요. 가격이 원래 그냥입니까? 100만 원이었습니까? 근데 20만 원이 늘어났죠? 그럼 20만 올리시는 거예요. 변동분만. 그렇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양은 원래는 얼마였어요? 2,000. 지금 2,000에서 1,500만큼 감소했다는 건 얼마가 줄었다? 500만큼 줄어든 거거든요. 이해 갔나? 그럼 이걸 계산하면 되잖아. 밑에가 0.2가 나오죠? 나온다고 해야 돼요. 0.25가 나오죠? 그럼 1.25가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그 다음에 20번 문제가 좀 어려워요. 자, 20번 문제는 도와드리면, 그냥입니까? 수요의 소득입니까? 소득.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까지는 아직 안 나오는데, 일단은 가시게 되면은 소득 탄력성이 몇 점 몇이죠? 1.2.
자, 소득이, 원래 소득이 얼마였어요? 6천인가요? 6천에다가 얼마만큼 변동을 했죠? 1000만큼 변동을 한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어떻게 된다? 지금 숫자는 어떻게 돼요? 원래 세대는 몇 세대였어요? 원래에 대한 양은. 자, 지금 원래에 대한 양이 얼마만큼 증가했냐가 나왔죠? 찾습니까? 그럼 다른 요인이 일정할 때 원래 수요량이 지금 단에서 몇 세대다? 200세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 x를 모르겠죠? 그러면 얘와 얘를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럼 1.2와 6천분의 1000을 곱하면은, 곱해보세요. 자, 그럼 거기다가, 자, 요게 나오면은 요걸로 자, 어떻습니까? 요게 나오면은 요걸로 곱하면 얘가 되죠? 그래서 x가 아마 나중에 계산하시면 40이 나올 겁니다. 얼마가 나온다? 그럼 몇 세대만큼 변화한 거예요? 40세대만큼 수요량이 증가한 거죠. 이해 갔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1번은 3번에 가시면은 대체제는 플러스죠? 그럼 1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아니, 1은 가요 플러스 0보다죠. 따라서 그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보다 커야 된다, 얘는 0보다 커야 된다. 플러스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 갔나요? 그걸 얘기한 거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자, 22번을 가시면은, 자, 할게요. 틀린 거를 보시면은 2번이 틀렸죠? 그죠? 아까 22번에 2번이 틀린 지문이죠? 자, 봐봐. 아까 단위 탄력적이라는 거 기억나지? 단위 탄력적은 그냥이야. 탄력성이 1이야. 1일 때 인상 인하했을 때 기업의 전체 수입 불변이죠. 얘기해봐요. 그럼 0을 뭐로 고치셔야 돼요? 1을 고치셔야 돼요. 0은 완전 비탄력적일 때니까 수입은 변하죠. 얘기해야 다음 넘어갑니다. 그럼 0이 맞아요? 1이 맞아요? 자, 손 들어보세요. 아까 소득에서 반대로 움직이면 무슨 제였죠? 열등제입니다. 그럼 소득이 증가하면 양이 감소하는 게 무슨 제다? 열등제가 되겠죠. 23번에 3번이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24번은 그냥입니까? 다른 제와의 가격입니까? 그러면 가격 대 수요가 반대 방향은 보완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25번은 아까 똑같은 문제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25번 아까랑. 그 다음에 자, 26번도 마찬가지예요. 26번도 지금 요게 좀 어려운 게 다음에 교차 탄력성. 자, 그럼 볼게요. 지금 A가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했습니까? 양이 줄었죠? 그럼 보완제가 되겠죠.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2번이 되는 거죠. 이해 갔나? 그럼 우리가 그냥이야 A의 가격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럼 A의 가격에 대한 B에 대한 교차 탄력성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A의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났어요? 500에서 100. 그런가요? 그럼 500에서 100만큼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럼 0.2만큼 됐다는 거고. 근데 얘는 양이 빠졌죠? 보완제니까. 그럼 양이 원래 얼마에서? 1000에서 얼마만큼? 200만큼 빠진 거죠. 그럼 그래도 0.2죠? 그럼 마이너스 1인 보완제가 되는 1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얘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해 갔나? 근데 난 27번을 찍습니다. 27번이 유력해요. 아까 제가 소득 탄력성 나온다 그랬죠? 27번은 문제를 또 칭찬해 주실 만은 해요. 찾으셨습니까? 27번에 별표 몇 개 쳤어? 이거나 잘해. 27번이나. 다른 것들은 적중 안 되고 27번만 적중돼. 안 믿어? 믿어요? 별로 안 믿는 것 같은데 27번만. 찾았죠, 그죠? 다른 건 이 저자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적중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러분 봐봐. 26번이 토시 하나도 안 뜨고 똑같이 나왔어. 그러면 그냥입니까? 이걸 쓰신 분 잡혀갑니까? 잡혀가요. 시험지 유출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뺏긴 거잖아요. 이해 갔어? 근데 지금 그냥이야 27번은 숫자를 바꿨어. 기출문제 숫자를 바꾼 거거든요. 내 뜻을 알아야 되는데. 다른 문제는 적중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27번 위주로 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갑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뭐의 변화에 대한,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죠. 그러면 소득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똑같아요. 아까 대입시키면 되는 거예요. 갈게요. 지금 대입시켜 볼게요. 자, 지금 가격 탄력성이 몇 점 몇이죠? 0.8.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그러면 양이 줄죠? 몇 퍼센트만큼 빠졌습니까? 8%만큼 양이 준 거죠. 그런가? 그런데 그냥야 소득이 증가했어. 소득 탄력성 1점이니까 정산제지 소득이 몇 퍼센트가 증가했어? 5%가 증가했죠. 이해 갔나? 그러면 수요량은 6%가 늘어났죠? 그래도 몇 퍼센트만큼 빠진 거야. 2%만큼 감소했다는 게 적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체크하셨습니까? 이건 잘하신 거예요. 왜? 기출을 뺏겨냈기 때문에. 이해하셨습니까? 1번이 정답이다. 이해갔어? 그 다음에 28번 또 간다. 갈게. 지금 3번에 가볼게. 완탈 있어, 완탈? 완탈은 밑을 찍어, 옆을 찍어. 뭐의 변화가 없어? 가격 변화가 없죠.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날려버리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단비장탈을 알아? 그러면 29번에 5번. 단기는 탄력 비탈. 비탈. 장기는. 무조건 5번이 쳤다는 걸 아시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넘겨보세요. 30번에 3번을 보시면, 날 봐봐. 탄수화물 먹으면 어디로 퍼지지? 그럼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더 크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량이 더 적어진다, 더 많아진다? 많아지겠지. 양의 변화가 더 크잖아요. 공급도 마찬가지로 더 양이 더 많아지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초과 수요라는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탄력적일수록 그냥요. 탄력적일수록 그냥입니까? 완만합니까? 완만하니까 더 반응을 더해서 어떻습니까? 더 사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더 공급자는 더 많아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1번에 가시면 4번 모의 증가가 모의 증가보다 크대요. 그 모의 증가를 따라요. 그럼 둘 다 올라가겠죠. 가격 상승 양도 증가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 32번에 3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할 때 공급의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죠. 그냥입니까? 자,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냥 양은 증가해요. 가격은요 하락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33번은 균형을 구하는 거예요. 뭘 구하는 것이다? 자,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빨리 맞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요. 균형이라는 거는 똑같다는 거죠. 지금 QD와 QS가 같다는 얘기예요. QD를 불러보세요. 1100 마이너스 2P가 되고 QS 공급함수죠. 어떻게 되죠? 200 플러스 2P입니다. 자, 이건 어차피 합쳐져요. 그래서 P는 모으자. 여러분들 고스톱 쳐보시죠. 그냥이야 P박서. P를 어떻게 해? 고스톱은 잘 쳐. 그럼 따라서 4P. 4P가 되거든요. 맞나요? 자, 숫자는 그냥입니까? 넘어가면 빼줍니까? 따라서 P는 모으고 숫자는 빼자. 근데 숫자는 주의하실 게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플러스로 고쳐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마이너스면 더해주는데 숫자는 빼야 돼요. 그럼 P는 합치니까 몇 P? 숫자는 빼니까 800. 빨리 맞히시는 거죠. 나만 빨리 맞추나? P가 200이 되는 거죠. 그럼 P를 200으로 놓으니까 양은 600이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P는 어떻게 하고? 모으고 숫자는 빼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34번은 가격을 600으로 규제했다고 돼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왜 임대료 상한제 기억하시죠? 자, 우리가 지금 균형을 모르지만 가격과 양을 보게 되면요. 공부하실 때, 자, 우리가 만약에 최고가격제에서 가격을 높였을 때는 그냥입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럼 다시 균형으로 오죠? 그럼 여기서는 무슨 공급이 나타나지는 않아요. 초과공급 찍으면 안 됩니다. 무슨 공급 찍으면 안 된다? 그러면 초과공급은 다 답이 안 되겠죠. 초과 수요가 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그 600만 원을 대입시키면 돼요. 대입시키면 초과 수요가 나오겠죠. 그런가요? 그럼 대입시켜 볼게요. QD에다 대입시킵니다. 자, 수요 함수 있죠? 그럼 우리가 자, 수요 함수에다가 지금 P를 얼마를 대입시키면 돼요? 600. 그럼 QD가 넘어갔죠?
그러면 1000에서 마이너스 600 빼면 400이 되겠죠.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공급함수에다가 P를 600을 집어넣죠. 그럼 600에서 400을 빼면 얼마가 돼요? 200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P가 200이 되죠. 그럼 P는 얼마 되죠? 자, 우리가 Q는 얼마가 되죠? 아, 조용하다. 선배가 그래. 조용하면 다시 강의하래. 자, 여기 갈게. 자, 마이너스 QD입니다, 지금. 자, 이게 수요량이죠. 자, 지금 가격이 얼마죠? 600인가요?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 QD가 되죠? 끄덕끄덕 해야 돼, QD가. 1000에서 얼마를 빼요? 그럼 수요량이 400인 건 아시겠습니까? 그럼 공급에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P=에다가 얼마를 대입시켜요? 600을 대입시키죠. 그 다음에 400에다가 플러스 EQS죠. 자, 요거는 공급량이죠. 자, 그럼 400이 넘어가나요?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200은 얼마죠? EQS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공급량은 얼마다? 100이 되는 거죠. 얘기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더 300만큼 많은 거죠. 3번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시험장 갔으면 좋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초과 공급은 나오면 된다?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해 갔나? 35번은 제가 아까, 지금 봐봐. 그냥이야, 공급함수가 하나야. 수요 움직였지? 같이 움직이지? 근데 그냥이야,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면 둘 다 올라가는 거 찍으셔야죠. 맞나? 근데 아까 제가 따라서 공수 세팅한다고 기억하시죠? 이건 세팅을 그냥 하셔야 돼요. 빨리.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려고 하니까. 자, 아까 공급함수와 수요함수 세팅시켰던 거 기억나세요? 공은 무슨 함수? 공급함수. 수는? 자, 그러면 얘기해봐. QS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안 바뀌어요. S는 3P예요. 3P는 안 바뀌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요, 그냥이요, 수요만 바뀌어요. 수요가 그냥 있어요. 소득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다 올라가는 거 찍으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게 기출인데요. 지금 앞에 거를 QD1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QD1. 자, 지금 QD1이 600-P라고 돼 있죠? QD2라고 적었어요, D는. 자, D의 수요 함수는 얼마였어요? 800-P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앞에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를 찍으셔야 돼요. 세팅할 수 있겠어요? 그럼 얘와 얘가 같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P는 합치죠? 몇 P가 되죠? 4P는 600이 되죠. 그럼 P는 얼마가 되죠? 150이 됩니다. 그럼 150을 일로 대입시키죠? 그럼 양이 얼마다? 450이 되는 거죠. 여러분 화이팅. 무조건 뜬다고 했어, 이거. 해야 돼요, 그죠? 갑니다. 이거 세팅합니다. 몇 P? 4P. 800인가요? P는 얼마? 200이죠, 200. 그러면 여기다 대입시키면 2, 3은 600. 그러면 얼마? 600이 되겠죠. 이해 갔나? 그럼 정답은 몇 번? 야매를 가르쳐 줄까? 싫으면 내가 안 하고. 봐봐요. 지금 150을 대입시키죠? 그러면 그냥이야, 요거 P를 하면 그냥이야 45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지금 150이 정답이라면 150에다가 450의 양이 나와야 되는 거죠. P를 합치니까. 이해가 안 돼? 그럼 마찬가지로 200을 곱하면 600이 나와야지 다른 게 나오면 안 되죠. 그럼 그 아다리가 맞은 게 딱 4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근데 그건 야매고 그냥 세팅해서 풀으셔야 돼요. 오케이? 그럼 4번이 정답이고. 근데 중요한 것은 넘기시면 36번에 대한 특기사항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뭐가 틀릴까요, 얘는요? 자, 읽어볼게요. 아까는 수요가 바뀌었죠? 요번엔 공급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공급 함수가 바뀝니다. 무슨 함수가? 수요 함수가 안 바뀌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수요는 그대로 놓습니까? 뭐만? 공급만 바뀐다는 거죠. 세팅하는 건 똑같아요. 화이팅 하세요. 자, 지금 아까는 공급이 안 바뀌었죠? 이제 뭐가 안 바뀌었죠? 수요가 안 바뀌었으니까 원리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수요 함수를 불러보세요. QD는 150 마이너스 P라는 거죠. 얘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다는 거죠. QD 150P가 공급은 수요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요번에는 공급만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냥이야 세팅을 시켜. 그럼 QS가 얼마였죠? 100에서 QS가 얼마로? 마이너스 450P로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냥이야 이걸 갖게 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P가 넘어가죠? 150에서 100을 빼면 50이 되죠. 무슨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나? 알아듣겠어요? 알아듣나 모르겠네. 50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더하니까 몇 P가 되죠? 3P가 되죠. 그런가요? 450에서 150을 빼보세요. 450에서 150을 빼면, 자, 이게 마이너스죠? 주의하실 게 마이너스면 어떻게 된다? 더해야 돼요. 그죠? 그럼 450에서 150을 더해보세요. 600이 되죠. P는 얼마가 됩니까? 200이 되죠. 그럼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 50에서 200만큼 가격이 상승하게 된 거죠. 150만 원만큼 상승하게 된 거죠. 체크하셨습니까? 이건 별표 치지 마세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시험자 나온다면 공급은 그대로 상태에서 수요만 바꿔요. 이해했죠? 이거 유사한 문제가 나왔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 공급은 바뀌지 않고 수요만 바뀌는 것만 계속 출제가 됐어요. 근데 그냥이야 원리는 같아. 뭐만 바뀌었기 때문에, 공급만 바뀌었기 때문에 공수는 같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수요 공급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기 변동을 할게요. 좀만 쉬다 갈게요.